최근에 쇼츠라든지 인터넷 또 뉴스에서도 최근에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이름이 푸르지오였나? 시알리츠 임대 어떤 회사에서 이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전액 받아들이는 거죠. 본인들이 회사에서 사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전세로,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미분양인 것을 사서 전세 임대로 물건을 이렇게 지금 내놓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픈런을 한다. 거기 뭐 밤새서 줄을 서 있고 그 동호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밤을 그냥 새서 줄 쫙 서 있는 이런 풍경들을 뉴스나 또는 인터넷 또 유튜브 쇼츠 같은 거에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 대구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서 신기하게 봤던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이런 전세를 주변 시세보다, 또 신축이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 몇천만 원 또는 최대 1억 정도까지 저렴하게 전세를 살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2년이 아니고 4년을 저렴하게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또 신축에, 대단지에 그런 쪽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무더위를, 이 날씨, 안 그래도 더운 이 데프리칼 말이죠. 더운 날씨를 뭐 그냥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거기 줄 서가지고 싼 전세로 임대로 들어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구나. 이래 같은 부동산, 또 같은 지금 이 시기에 2026년 지금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 이 같은 시점에 있는 이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특히나 지방, 또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참 이 관점이 사람들마다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2023년, 24년 그때 대구가 입주 폭탄에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 고금리, 여러 가지 이런 뭐 역전세 이슈, 고금리 이슈, 여러 가지 입주 폭탄, 미분양, 이 참 시기 안 좋았던 이 대구 시장에서 그래도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지금 기회다. 만약 가격이 조정됐고 저렴할 때 어차피 내가 투자용이 아니고 실거주로 내가 계속적으로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렴하게 들어가서 장기 뭐 7년, 8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결혼해서 애 낳고 학교 보내고 하는 데서는 충분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구의 전월세 물량이 씨가 마른다. 계속적으로 아실 데이터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전세나 월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고, 이런 임대 물량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신축, 또 각 대장, 각 구의 대장 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전세, 월세 이런 시세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흐름이 그 주변의 준신축, 그 주변의 2급지까지도 흐름이 점점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전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의 임대 물량이 풀리면서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싸게 그래도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저렴하게 나는 전세로 안정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든 뭐 오르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차피 난 끝나면 그 회사에서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2년을 살던 4년을 사던 그대로 내가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운 이 밤에 말이죠, 이 열대야가 있는 대구에서 그렇게 거기 텐트 쳐놓고 줄을 서면서 그 전세를 분양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 영상 보시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시청자 또는 구독자님들께도 주구장창 같은 논조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정부에서도 전세를 없애야 된다. 전세를 없애고 대한민국에 있는 참 독특한 이런 주거 형태인 이 전세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래가지고 정부, 뭐 대통령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 다 그냥 전세가 없애는 방향으로, 또는 임대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를 점점 없애는, 너희들 때문에 이런 전세나 월세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너희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라, 이런 프레임 때문에 이런 세금 폭탄을 때린다거나 겁박을 하는 거죠. 또는 너희들 집을 더 가지고 있으면 뭐 완전 소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양도소득세도 더 때릴 거고 보유세도 더 완전 폭탄 때릴 거니까 지금 빨리 팔아.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는 임대사업자, 특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점점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시중에 공급해야 되는 기존에 있는 구축, 기축에 전월세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냥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공급이 없어지고, 그러면 수요는 또 없어져야 되는데 수요는 또 그대로 있거나 또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신규 수요가 또 있다 보니까, 또 특히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핵심 입지, 또 대도시, 광역시에 이런 쪽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신규 수요도 새로 생겨나고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공급은 없어지는데 수요는 꾸준하거나 또는 많아진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더 최악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향후의 신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대구도 마찬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서울은 더 안 되고 경기도도 더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건설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을 공급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이연축으로 회사는 이연축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여러 가지만 공급 관련된 이런 건설 관련된 비용이 다 오르다 보니까 이거 괜히 무리하게 해봤자 뭐 답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최근에 입주가 폭탄이 되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최근에 그런 사회 현상 때문에 건설사들도 더 이상 대구에는 분위기가 안 좋다. 들어가봤자 미분양 난다. 망한다 사업. 이런 기조가 깔리다 보니까 또 대구에서는 향후에 또 입주는 또 신축 공급이 또 되지 않는 완전히 너무 많다. 또 너무 적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더 벌어지고 있고 서울은 더 공급이 안 되고 서울은 또 땅도 없죠. 그런 곳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또 막고 있고 또 정부의 또 여당의 기조가 또 새로운 아파트를 막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 부수고 새로 좋은 거 올리고 하는 구조가 또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전세나 월세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서 또 임대사업자도 없어지고 신축 물량도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전월세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2000세대 전세가 한 건이다 3000세대에도 월세가 뭐 2건밖에 없다 이런 기조가 사회 현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기조가 나오고 세금적으로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이런 규제로 부동산을 때려잡으려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처음 겪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또 그 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또 똑같은 규제로 압박으로 말이죠. 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금적으로 압박하고 막 이런 거 해봤는데 해봤을 때 항상 결과가 부동산 폭등이나 계속적으로 지방까지도 이런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문제는 전월세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서 전세, 월세, 매매가 동반 상승하는 최악의 경우가 정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으로. 누가나 뭐 다주택자나 이런 악마 같은 이런 적폐 세력의 임대사업자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방향이 짜여지다 보니까 그 흐름 안에서 또 똑같이 사람들의 또 이런 선택 사항에 따라 가지고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 최악이 있을까 싶지만 비아파트 배우도 마찬가지죠. 비아파트 시장의 건설이 원룸이나 다가구나 오피스텔 여기도 신축 뭐 착공 인허가 더 줄어가면서 야 이거 완전 더 이상 이 임대 이런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답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 단순히 저게 좋다 그래서 단순히 조금 더 저렴한 신축 전세에 내가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전세를 선택하는 순간 이분들이 2년 또는 4년 뒤에 모르겠습니다. 이 뭐 정책이 그쪽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상인동에 그런 임대 전세 임대가 뭐 10년으로 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 계약이 끝나고 나왔을 때 아마 최소 전세가 2배가 되지 않겠는가 주변 시세가 말이죠. 이분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더 이상 10년 내가 신축에 살았는데 눈이 막 신축에 좋은 데 딱 살다가 구축으로 갈 수 있을까요? 또는 비아파트 다가구나 빌라나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더 큰 지옥을 스스로 이렇게 문 열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과연 저게 맞나?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해라 뭐 다주택자를 가지고 여러 채를 임대로 주면서 뭐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우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최소한 내 집 하나는 내 능력이 맞는 내 대출 어느 정도 원리금 상환에 관련된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된다. 내 집 마련해서 내 집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라도 내 집은 하나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서 있는 저런 광경을 보면서 야 참 모든 사람이 같은 이 부동산 관련돼서도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정부에서 전세를 악마화하고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이런 전세 관련된 이런 정책이 뭐 비정상적으로 하고 다 이제 월세화를 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세를 그래도 좋아하네. 월세는 너무 아깝죠. 내 돈이 계속적으로 현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세도 내 돈으로 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또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금리가 오른다 그러는데 금리 오르는 것에 따라서 또 일부 사람들은 아이고 저 봐라 저 대출 금리 오르니까 완전 부동산 폭락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전세를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출 금리에 더 예민해지면서 야 이거 대출 받는데 지금 내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도 부담이 현금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더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 또한 부담이 될 건데 말이죠. 부담이 될 건데도 이런 쪽에서도 꼭 금리가 오르니까 무조건 부동산이 폭락한다거나 무조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또는 유주택자, 집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런 정책에 또 금리에 무슨 수요 공급에 이 집주인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런 의사결정자들, 특히나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 모두 다 연관이 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피해받는 쪽은 가장 힘든, 가장 소득이 낮거나 가장 경제적인 약자가 항상 마지막에 참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참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전세나 월세를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월세를 선택해서 이 보증금을 최소화하면서 또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 끝날 거야, 이제 뭐 완전 뭐 망할 거야, 대구 뭐 인구 유출되고 뭐 이제 일본처럼 따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세를 선택하는 게 과연 올바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대한민국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방향, 또 최근에 대구에 이런 오픈런을 하면서 전세를 싼 전세를 임대 CRH 관련돼서 그걸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텐트 치고 줄 서 있는 광경을 보면서 또 제가 느낀 바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또 댓글 통해서 의견도 주시고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같이 또 주시면서 같이 또 성장하고 같이 배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